50대, 60대가 넘어가면 많은 남성들이 몸에서 그냥 지나치기 힘든 신호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밤에 여러 번 깨서 화장실을 가야 하거나 소변을 보고도 방광이 다 비워지지 않은 듯한 답답함이 남고 소변 줄기가 예전처럼 시원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불편함 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의문이 있습니다. 평생 이어온 그 은밀한 습관, 바로 자위가 혹시 커진 전립선에 해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무게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단지 건강의 문제만이 아니라 죄책감과 부끄러움, 두려움이 함께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자위는 몸을 해친다, 기운을 빼앗는다, 나중에 큰 병을 부른다 같은 말을 들어왔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속으로만 되뇌었던 말들이 나이가 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다시 강하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발기가 더뎌지고 만족감이 줄어드는 순간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혹시 정말 사실일까? 내가 스스로 전립선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 바로 이 지점에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한쪽에서는 자위가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날려주며 남성으로서의 활력을 지켜주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바로 그 행위가 밤마다 깊은 잠을 방해하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들며 아랫배의 불편한 압박감을 더 심하게 만드는 원인이 아닐까 하는 불안이 피어오릅니다. 오랫동안 은밀하게 지켜온 습관이 이제는 나를 돕는 걸까, 해치는 걸까? 라는 의심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지요. 이 문제는 결코 혼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남성들이 같은 불안을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전립선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자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또 다른 이는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여전히 이어가며 그때마다 혹시 더 나빠지는 건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맞는 걸까요? 정말 자위와 전립선 비대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오래된 오해와 설명되지 못한 이야기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의학이 전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드릴 뿐 아니라 지금 내 전립선이 정말 커져 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과 집에서도 바로 실천의 불편함을 줄이고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까지 보너스로 드리겠습니다. 의학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자위와 전립선 비대의 관계는 훨씬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매일 50대 이상의 남성들을 진료하는 비뇨기과 의사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즉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커지는 현상은 자위 때문이 아닙니다. 그 원인은 호르몬의 변화, 특히 테스토스테론과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의 균형 변화, 그리고 유전적 요인,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평생 자위를 자주 했든 거의 하지 않았든 나이가 들면 누구나 전립선은 변하게 됩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얼마나 건강하게 몸과 식습관, 생활을 관리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장기간 사정을 하지 않으면 골반에 불편함이 생기고 고환에 통증이 오거나 염증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전립선은 분비샘이기 때문에 정액의 일부를 계속 만들어내며 활동을 유지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수개월 동안 사정이 없으면 분비물이 고여 염증과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위가 지나치게 잦아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되면 몸은 근육 피로와 자극, 민감도 저하로 반응합니다. 요약하면 과도함도, 지나친 절제도 모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의학이 말하는 결론은 단순합니다. 균형이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연구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조사인데 별표 미국의 학협회지, 제니, 별표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2만 9천 명 이상의 남성을 8년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의사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정, 사출을 더 자주 한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전립선 문제를 겪을 위험이 낮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결과가 일주일에 몇 번이 이상적이다 라는 식의 수학 공식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마다 몸의 리듬과 상황은 다르니까요. 중요한 점은 전립선이 본래 가진 기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남성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전립선이 실제로 커져 있는지 간단히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뚜렷한 증상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집에서도 눈여겨볼 수 있는 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소변 습관입니다. 소변을 시작할 때 한참 동안 힘을 줘야 하거나 줄기가 약해지고 끝난 뒤에도 방울방울 떨어지거나 밤에 여러 번 일어나야 한다면 이는 전립선이 정상보다 커져 있다는 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방광이 다 비워지지 않는 듯한 느낌입니다.
소변을 본 직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듯한 답답함. 이것이 전립선 비대증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스스로 간단히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 한 컵을 마신 뒤 소변이 마려워질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남성이라면 일정 시간이 지나야 방광이 차고 신호가 오지만 전립선이 커진 경우에는 요도를 압박해 평소보다 빨리 불편함을 느끼거나 방광이 끝까지 비워지지 않아 곧다시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이것이 정확한 진단은 아니지만 병원을 찾아가 확인해야 한다는 신호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라고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전립선이 지나치게 커지고도 방치된다면 심각한 합병증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는 급성 요폐, 방광에 결석이 생기는 문제, 심하면 콩팥 기능까지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알아차리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혹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신호들을 일상에서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간단히 나도 느껴봤다 라고만 남기셔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나눔이 다른 남성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누군가는 그 댓글을 보고서야 자신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침내 진료를 결심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미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가장 궁금한 건 이것일 겁니다. 집에서, 일상 속에서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 불편을 완화하고 전립선 비대를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지요.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식습관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채소와 통곡물, 과일, 그리고 좋은 지방이 풍부한 식단이 전립선 비대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는 자주 섭취할수록 좋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가공육, 기름진 튀김 음식, 술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몸에 염증을 일으켜 소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꼭 챙겨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걷기, 근력 강화 운동, 그리고 요가와 같은 움직임은 골반 부위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특별히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케겔 운동은 배뇨를 멈추려는 것처럼 골반저근을 조였다 풀어주는 방식으로 근육을 강화해 급요감이나 소변이 떨어지는 증상을 줄여줍니다. 하루에 단 5분만 실천해도 분명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수분 섭취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물을 적게 마시면 화장실에 덜 가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소변이 지나치게 진해지면서 방광을 더 자극해 불편감이 심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낮 동안에는 충분히 물을 마시고 단지 밤에 잠자리에 들기 직전만 과도하게 마시지 않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긴장과 불안은 근육을 수축시켜 배뇨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깊은 호흡, 명상, 혹은 단순히 마음을 가라앉히는 작은 휴식의 순간들이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정리하자면 병원 진료를 기다리며 손 놓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식습관을 조정하고 운동을 생활화하고 골반 근육을 단련하고 물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 이런 사소해 보이는 습관 변화들이 모여 전립선 증상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영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위가 좋다 나쁘다라는 단순한 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전립선 건강의 진짜 배경을 이해하고 오래된 오해를 바로잡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스스로 몸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한층 더 분명하게 알게 되셨을 겁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일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이 주제를 피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다. 이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다라는 짧은 글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직 침묵 속에 있는 다른 남성들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영상을 끄지 마십시오. 지금 화면에 이어지는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보완하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클릭하시고
함께 이어가시길 바랍니다.